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난감한 법률 상담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은 듯 좋지 않고 대출 규제도 시작되면서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다들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세 월세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상담을 주시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 결국 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그 어떤 소송도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물론 정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가망조차 없는 집이라면 빨리 소송하시는 게 답이고, 일시적으로 거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문제라면은 어떻게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시든지 조금 시장이 풀리기를 기다리시든지 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망을 하세요. 근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실제 이런 걸로 소송했을 때 임대인이 "아우 귀찮게 됐네."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10 건에 1 건, 2건 정도? 대부분의 임대인은 차일피일 시간을 끕니다.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나올 구석이 없으면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어떻게든, 아니면 진짜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거 진짜 경매해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거를 대부분 그거를 자기 돈처럼 사용을 해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돌려막기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팔게 되면 갭 투자한다고 나타나는 사람한테 그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넘기면 되니까 이 돈은 내 돈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전세를 놨을 때는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물론 임차인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소비하는 분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돈을 좀 날려먹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근데 요즘은 정말 목돈이 생기면 어디 투자 한번 할까 눈 돌아가게 하는 곳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 근데 이 주식도 그냥 주식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주식까지 갈 것도 없죠. 코인도 있죠. 이런 거에다가 그냥 전세 보증금 털어 넣으면 날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인제 이거를 날린 경우에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죠. 그냥 이 집을 누군가에게 갭 투자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나는 손 털고 나가면 되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집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멀쩡한 집주인도 돈을 날려먹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 집을 누군가에게 판다는 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 갭 투자를 하죠. 그리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 받아다가 그 돈 전해주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승장일 때는 가능하죠. 근데 거래가 멈춰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차인만 피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스텝이 꼬이게 되면 이거는 뭐 돈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죠. 이사는 사실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근데 인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사를 못 가게 되면 아이들 학교, 학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 있잖아요. 본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에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다 기간을 비슷하게 맞물리게 해 놨으면,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도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래서 요즘 뭐 전세가 줄고 월세화 돼 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도 비싼 집은 월세 보증금도 상당해요. 월세도 상당하지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많이 무섭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쉽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요즘 상담하다 보면 참 많이 보이는 사례인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인데 뭐 민간 임대사업자 뭐 이런 거 내고 한 동 아니면은 진짜 그 오피스텔에 뭐 한 층, 암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참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개인이면 뭐 이렇게 쉽게 파산을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데, 법인인 경우는 진짜 이거는 뭐 파산하면 끝이라서 어떻게 임차인이 해볼 여지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법인들 거래를 보면 이제 법인이 갭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갭 투자로 오피스텔 혹은 원룸의 여러 호실을 매수한 법인이 거의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결국에는 이 오피스텔밖에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야지만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 자금이 거의 0에 가깝고 있어도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뭐 이런 곳이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 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 계좌에 압류까지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작정하고 만세 부를 생각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압박이 될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압류를 걸든지 말든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이 법인 소유인데 법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줘 가지고 소송을 걸고, 본인이 살고 있는 호실에다가 가압류를 걸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인제 거기에 가압류 걸고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만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막 오히려 임차인 탓을 합니다. "이거 가만두면 세입자 구할 수 있었는데 그 몇 달을 못 참아 가지고 소송 걸고 이래 가지고 돈 돌려주기 더 어렵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게 왜 세입자 탓이에요. 물론 이제 세입자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걱정하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좀 과하게 나가고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에 있고 이게 거래가 안 되는 집이 아닌데 그냥 법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말의 여유를 가지지 않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가압류 걸고 막 소송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나는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돈 있으면서 버팅기는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새로운 세입자를 어떻게든 데려오는 게 더 빠르고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인제 이런 거를 자세히 따져 보거나 아니면 좀 차분하게 조언을 받으시지 않고 그냥 곧바로 행동에 나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물론 인제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라는 건 나보고 지금 전세 사기에 가담을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이미 같은 오피스텔에 같은 법인으로부터 당한 사람이 막 수십 명이 있고 어떻게 해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어떻게 밀어 넣는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막 거래가 막혀 가지고 여기는 나중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순환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인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많이들 조금 급하게 행동하시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아, 이게 갭 투자를 허용해 주는 게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갭 투자를 안 해도 그냥 임대인이 알아서 임차 보증금 날려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갭 투자가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법인이 민간 임대사업자 내고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를 좀 봤어서 계약하실 때 잘 따져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애초에 법인이 임대인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거기 사셔야 된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드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증 신청이 잔금 지급일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도 막상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피곤한 일이죠. 아무튼 최근 들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하실 때 가급적이면 거래가 활발한 단지로 가시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